분차트 매매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두산 로보틱스를 매매 관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점이 찍혀 있는 상태였고요. 이 구간부터 제가 이제 관심을 보고 저는 이제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했는데요. 생각만큼 드라마틱한 반등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매수를 한 관점은 47,000원입니다. 저점 라인을 보고 47,000원에 이제 매수가 들어갔죠. 47,000원 라인이면 이 구간입니다. 정확하게 이 라인이 되겠죠. 자, 이 47,000원을 들어갈 때는 내심 이 라인을 지지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매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지를 받을 거다 생각을 하고 1차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살짝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올 때 반등이 나온 게 여기서 매수를 했으니까 한 4% 정도 수익이 났어요. 그 다음날 4% 정도 수익이 났는데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고 여기서 반등이 나왔을 때 매수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당연히 다음날 더 상승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또 밀렸어요. 다시 밀렸다가 다시 매수가 언저리까지 터치를 줬다가 다시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이 좀 약하게 나왔고 저항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지 않겠나라고 생각했지만 뭐 그대로 밀렸습니다. 차익을 못하고 이렇게 하락이 나왔고요. 그럼 매수가가 이제 47,000원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반등이 못 나오고 다시 이렇게 밀렸어요. 이렇게 밀렸을 때 수익이 났다가 차익을 못했다 하더라도 내 매수가에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매도를 안 하고 견뎌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신규 상장 이후에 100% 이상 상승이 나와서 시작을 했는데 이를테면 파동이 크게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런 관점에서는 충분히 한 번 더 파동이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N자형까지 하락이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추가 매수가 들어가고 또는 신규 매수도 가능합니다. 하락 N자만큼 빠졌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이제 매수를 안 했어요. 47,000원에 매수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해보자. 추가 매수는 뭐 더 빠져서 하거나 아니면은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이중저점을 만들거나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자.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이런 구간에서는 당연히 매수죠. N자만큼 목표치까지 빠졌고 언더슈팅이 나와서 추가적으로 좀 더 빠진다 하더라도 분할로 잡아 들어갈 수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물량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 하락 N자형까지 빠졌다고 해서 여기서 또 추가 매수를 해버리면 추가적인 더 하락이 나와버리면 손실이 더 커져버리기 때문에 보유자와 신규 매수자의 입장은 상당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보유자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추가 매수를 접근해야 되는 것이고 신규 매수자는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잡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입장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N자형만큼 빠졌지만 추가 매수하지 않고 반등이 나왔을 때 또 여기서 저항영역에서 또 두 번의 저항을 받는 걸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쌍봉이 분차트에서 쌍봉이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빠질 수도 있는데 여기서 빠지지 않고 계속 다시 전고점을 도전하는 흐름을 보고 여기가 반등이 나오고 요 라인을 두 번의 흐름이 나왔죠. 반등이 나오는데 다시 양봉이 들어오면서 돌파하는 자리,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합니다. 2차 매수를 했죠.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 이유는 뭐냐? 1차 매수를 47,000원에 하고 2차 매수를 여기서 하면 더 드라마틱한 수익이 나올 수 있는데 왜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지 않고 47,200원에 왜 추가 매수를 하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은 또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47,200원에 2차 매수를 합니다. 1차 매수는 47,000원에 매수를 했고 2차 매수는 더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잖아요. 그럼 이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확인 매수가 되는 거죠. 간다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2차 매수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자, 단기 추세선을 돌파하는 라인이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이 라인들을 돌파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47,200원에 이제 2차 매수가 들어갔는데요. 매수를 했으면 비중이 늘어났잖아요. 1차 매수, 2차 매수를 했기 때문에 비중이 늘어났으면 여기서 이제 매도 자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여기가 1차적으로 이제 매도 자리가 되겠죠. 강하게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매물대를 저항 라인을 뚫어 줄 것인가를 보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런 식의 N자형 목표치를 오버하는 1, 2, 3이 되는 거죠. 3. 요 3 파동의 오버슈팅이 나오는 구간까지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가 매도가 맞는데 여기서 조금 더 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가 맞고 이 구간이 저항력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저항이 맞을 수 있다. 그래서 5만 원에 매도를 합니다. 5만 원을 매도를 하고 이제 빠져나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차트 상에서도 이런 식의 매매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N자형도 분차트에서도 나올 수 있고 이런 목표치도 나올 수 있고 이런 저항들이 걸려 있고 이 짧은 순간 이틀 안에서도 이런 파동을 보면서 내가 매수와 매도를 잡아 나갈 수가 있다. 지금 10분 차트에서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렸는데요. 자, 이런 식의 3분 차트를 보면 더 정확하게 보여볼 수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라인들도 여기서 N자만큼 하락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오고요.
이런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들은 이렇게 확연하게 보입니다. 이 흐름들이 대형주에서는 비중을 크게 넣을 수 있는 게 이런 분차트에서도 정형화시켜서 움직인다라는 흐름들이 나오거든요. 이 아래에서 놀 때는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돌파하고 밀렸을 때 이런 자리에서 전저점을 지지하는 자리, 이런 자리들이 다 매수 라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차트에서 이런 흐름들이 보통 여기서 이제 매수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라인들의 매수를 많이 하는데 이때의 이제 지수의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야 되겠죠. 상황들을 보면 기다렸다가 이런 라인들 어차피 이탈이 나왔다 그러면 빨리 손절을 해야 되거든요. 보유자들은 이런 라인들이 이탈하면 손절이 나와야 되는 거죠. 요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꺼보면 이렇게 추세가 형성이 되거든요. 요 라인에서 여기서 돌아서 가야 되는 자리인데 못 가면은 어디까지 빠진다? 요 상승폭만큼 빠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추세선, 이런 것들이 분차트를 보면서 적용을 하면 다 맞아 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만 매수하면 아무런 생각을 못 해요. 머리가 꽉 막혀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매매를 계속 많이 하시다 보면 이런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N자형 목표치가 나오는 것도 목표치까지는 여기지만 여기 전고점을 뚫어버렸잖아요. 강하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강하게 뚫어내니까 N자형의 오버슈팅이 나오는 구간에서 이런 라인들이 저항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락이 나와서 그냥 무조건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P2 자리를 이탈하면은 매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매도를 하고 짧은 단타를 치더라도 물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면서 매매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 분차트의 흐름, 파동을 이용을 해서 매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라인들도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여기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서 또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도 쓰는 겁니다. 추세선과 분차트의 흐름, 지지와 저항 이런 라인들을 보면서 여기가 이탈하니까 또 급락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그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세세하게 분차트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분석을 하시면은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걸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진행을 했고요. 이런 짧은 이 안에 파동 안에서도 매수 자리와 매도 자리는 충분히 나오고 손절 자리도 충분히 나온다. 분차트이기 때문에 이 흐름들이 매번 일봉으로 생각을 하고 움직이면 당연히 긴 시간 동안 걸리기 때문에 빨리 손절을 하고 나와야 되지만 분차트는 빨리빨리 움직이잖아요. 당일 시세로 움직인 라인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손절이 안 나오더라도 전 저점에 지지받고 다시 반등이 나오면 이런 라인에서 또 매도하고 또 여기서 이런 라인들을 돌파가 나왔을 때는 또 한번 매수 관점으로 진입을 해보는 것이고 급등이 나왔다가 전고점 언저리 그리고 목표치만큼 나왔다라고 하면 또 매도로 진행을 해보고 이런 식의 계속 빠르게 움직이면서 변화하기 때문에 이런 연습들을 평상시에 좀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 분차트 매매법에 대해서는 앞전 영상들을 좀 많이 돌려보시고 일봉이나 분봉이나 월봉이나 주봉이나 다 비슷한 관점입니다. 파동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기본 파동 1, 2, 3, 4, 5 ABC N자형 파동, 눌림목 파동 이런 것은 다 기본 파동으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불변입니다. 변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차이는 나죠. 종목에 따라서 파동이 형성되는 종목도 있고 형성되지 않는 종목도 있고 그냥 파동이 또 강하게 나오는 종목도 있고 또 약하게 나오는 종목도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판단한다? 거래량이라든지 장세라든지 이 종목에 대한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같이 판단해서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은 조금 더 나은 매매를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너무 많은 매매법을 공부하기보다는 한 가지라도 똑바르게 여러분들이 자기 거를 만든다 그러면 실전 매매에서는 많이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공부하기보다는 좀 압축해서 공부하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대형주들, 시가총액이 1조 원 이상 되는 종목들이 오히려 더 잘 맞는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매매를 하시면은 좀 매매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